재선 참고서 47페이지부터 제7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47페이지 1번 고로 본체 구조입니다. 재선 조업에서 제일 중요한 설비죠. 고로 외부는 철피, 이걸 영어로는 멘틀이라고 합니다. 내부에는 내암을 리프렉트리즈로 만듭니다. 그래서 내암을 넣어둬야만 철피가 오랫동안 보존이 되겠죠. 고로 외부는 철피, 멘틀, 내부 내암물은 리프렉트리즈라고 하는데 이 두 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피와 내암물을 고온에서 보온하기 위하여 그 사이에 냉각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합니다. 고로 본체 높이는 보통 30 내지 50m인데 최근에는 고로의 대형화가 가능하여 100m 이상의 고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00m라면 그 거대한 하나의 산이다, 그죠?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 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쪽에서 맨 밑에 이제 콘크리트 기초로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는 노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바텀이라고 합니다. 바텀.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샘물이 녹아가 일시적으로 받아지는 곳, 그걸 노상이라고 합니다. 하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샘물이 녹아서 이제 흘러내리는 곳, 보시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이제 괜히 적은데 이 보시라는 거는 미국 영어입니다. 이걸 찾아보니까 나팔꽃이더라고요. 나팔꽃.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시라고도 많이 쓰고 현장에서는 조안이라고도 씁니다. 이 조안이 뭔지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여기 아침 조자 얼굴 한자더라고요. 그래 아침에 얼굴을 내미는 게 뭡니까? 나팔꽃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나팔꽃을 보시에서 따와서 조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안. 그 다음에 그 윗부분이 배 부분입니다. 그걸 노복이라고 합니다. 벨리. 우리 벨리 댄스 하는 여자들 보면 배로가 춤을 추죠. 그죠? 배로서 노복이라고 합니다. 복이 한자입니다. 배입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가슴에 해당하죠. 배. 이건 노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제일 위에서 장입하는 곳이 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밑에서부터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도 이게 뭐 어떤 데 실기시험 칠 때 밑에서부터 순서를 적으라든지 위에서부터 적으라면 이쪽에서 또 이리로 가야 되겠죠. 요것도 실기에 종종 나온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저 바텀입니다. 고로 최하부로 고로 받치는 밑바닥 기초 부분 노상 고로 하단부에 이제 쇳물이 녹으면 쇳물을 뽑아내는 게 출선구입니다. 출선. 하여튼 영어로 출선구, 이거는 쇳물을 선처를 뽑아내기 때문에 출선구고 제 강에서는 강을 뽑아내기 때문에 출강구라고 합니다. 어쨌든 영어로는 두 개 다 구멍이 테폴로 똑같습니다. 고로 하단부에 출선구도 있고 그 다음에 고로 하단부의 출선구와 그 부분이 뭐가냐면 투와이어, 이게 풍구입니다. 투와이어 풍구입니다. 그 사이에 설치됩니다. 자, 노상에서는 용선이 일시적으로 저장되며 출선구에서 슬래그에 합류된 용선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슬래그가 가볍게 위에 통통통통 떠서 흘러갑니다. 이걸 유동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분리가 잘 됩니다. 또한 바람 구멍에서 열풍을 고로에 불어넣어서 열풍이 오잖아요. 그죠? 코그사와 매물제 부딪히면 CO 가 되거나 CO2가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함유된 철광석을 CO 가스가 제거합니다. 이걸 이제 그래서 고로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노상 바로 그 위에 부분은 보시입니다. 보시. 조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노상부에서 강화된 장애물이 용해되어 용적이 이제 줄어듭니다. 그것은 용해돼서. 그래서 이게 보시는 하부로 잘로가게 줄어듭니다. 하부 직경이 상부 지름보다 좁습니다. 보시부에서는 내본도 가장 높습니다. 이 보시부에서 광석이 녹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녹아있는 상태인 내본도 가장 높아 내암물 침식이 여기에서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부는 이제 열을 굉장히 많이 받는 곳이고, 위에 있는 광석을 쌓아두었던 것이 녹아가지고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래로 좁혀져 있습니다. 4번 노복벨입니다. 고로상부까지 이제 장애물을 넣었는데 이게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쭉 완전히 녹지 않지만 쭉 부풀어집니다. 해면철처럼. 그래서 열 팽창으로 부풀어서 노복이 이 벨입니다. 이게 고로부 중에서 부피가 가장 큽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노흉을 영어로는 샤프트라고 합니다. 노흉을 영어로는 샤프트라고 합니다. 고로에서 용융 작업으로 장애물 온도 올라가면 최적 증가가 일어납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해면철처럼 녹으면 증가가 일어납니다. 노벽과 마찰 생길 수 있어 아래쪽을 넓게 설계 설치하였습니다. 노구 스로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스로트라고 합니다. 노구를 영어로 스로트라고 합니다. 원료 장입하는 고로 본체 제일 위쪽에 설치된 곳으로 높이가 약 2m 정도입니다. 크죠? 노구경 직경이 10m 정도입니다. 자, 여기에 6가지는 순서라든지 여러가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지 실기시험 칠 때 같은데 고로부에서 열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 하면은 보십니다. 내화물 침수기 제일 높은 곳 하면 그것도 보십니다. 잘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 여기 아마 이 그림이 앞부분에도 표지에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지에서 별도로 설명하는데 48페이지입니다. 한번 봅시다. 주상 설비 한번 봅시다. 고로 좀 맞춘 후 고로노상에, 이제 고로노상의 용선이 고입니다. 이 용선은 출성구에서 노외곽에 위치한 당도를 통하여 배출되며 이 용선을 처리하는 설비가 바로 주상설비입니다.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서 뜨거운 식물을 다루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 이런 부분, 이 낮은 부분에서 넓게 펼쳐 작업을 합니다. 이건 주상설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 그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가가 뭐냐면 노구입니다. 프로트. 가가 노구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가 뭐냐면 노흉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커지고. 다는 뭐냐면 노복으로서 제일 이게 폭이 넓어요. 라. 좁아지죠? 조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시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가 노상이 있고, 이 맨 밑에가 이제 지지해 주는 것이 노저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로 전체 높이인데, 고로 전체 높이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노저에서 이까지인데, 이걸 적용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는 뭐를 많이 적용하느냐 하면은 유효 내용적을 많이 적용합니다. 빨간 표시해놨죠. 유효 높이는 어떻게 되냐? 아주 그죠? 유효 높이. 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토와이어나 뭐 이런 그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도 이제 완전 노구가 아니고 조금 밑쪽까지 이것을 우리는 유효 높이라고 하고, 자는 실효 높이. 자, 그런데 유효 높이, 실효 높이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유효 내용적. 차입니다, 차. 여기에서 노구에 너무 높게 쌓아버리면 넘치겠죠, 그죠? 이거 적정한 선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되냐면 분구 정도 됩니다. 그까지가 우리는 유효 내용적이랍니다. 그래서 요 유효 내용적은 뒤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유효 내용적은 그 뒤에 나오는 게 있으면 반드시 표시를 해두세요. 내용적이 있습니다. 내용적. 이건 아까 그 뭐냐면은
즉 유효 높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 높이, 실효 높이, 내용적, 내용적은 여기에 뭐 전부 다 담겼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잠겼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풍구중심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풍구중심선이 파입니다. 풍구중심선이 어디냐면 여기에 풍구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뭐냐면 출생구, 탭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뒤에서 공부할 때 많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끝내고 이제 51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특수 고로죠. 이제 이 원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막 급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로조업에서도 특수 고로조업이 있습니다. 특수 고로조업이 있습니다. 조습성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습성풍. 여러분 이게 참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 나와있죠. 조습이라는 말 뜻만 알면 됩니다. 뭡니까? 습도 조절이다. 조습성은 습도를 조절하는 성풍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로에 성풍할 때 수분 변동 생기면, 수분이 변동이 생기면 노황이라는 건 노상황입니다. 황이라는 건 상황 변동 원인이 되므로 이게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송풍관에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송풍관에서 가열 증기를 첨가하여 송풍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됩니다. 즉 적당량 수분 수증기 첨가의 대기 수분 변동에 따른 노황 변동 억제 가능하다.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다르겠지만 굉장히 가물었을 때는 이렇게 조습 성풍을 해가지고 수분을 조금 첨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량 수분 수증기 첨가의 대기 수분 변동에 따른 노황, 노상황 변동을 억제해야 되고 풍부압 연소온도 조절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시오와 수소 농도를 높여 송풍량, 가스 사용량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수소를 넓히는 거, CO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즉 송풍 중 수분은 송풍구 끝에서 분해한 후 수분이 H하고 O로 분해합니다. 화는 가스화하여 생산성 정대 노황 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생산성 정대 노황 안정입니다. 최근 미분탄, 가루탄, 중류 주입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코크스는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즘 기술 개발이 돼가 석탄 가루를 그대로 뿌려넣거나 중류를 넣어가지고 이제 전기가 다소 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조습송풍 습분 낮추는 것을 탔어요. 그리고 습분을 낮추는 것을 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탈습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요. 자, 고온송풍. 쉽게 말하면 온도를 많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전 열풍로 송풍 온도는 한 600 내지 800도씨 정도 되었어요. 이전에 열풍로 송풍 온도는 600 내지 800도씨이며 최근에 송풍 온도를 950 내지 1300도씨까지 높여 코크습이 저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송풍도가 약 100도씨 높을 때 출선량은 2.4 내지 2.5% 정도 증가하고 약 10 내지 15kg의 코크스 절약이 가능해진다. 꼭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연료 취입법. 값비싼 코크스 대용으로 고로 풍부의 경유나 중유, 분 코크스, 타르, 천연가스, 미분탄을 열풍과 함께 취입하며 코크스비 저하할 목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특수공예입니다. 자, 연료 취입법은 그렇습니다. 값비싼 코크스 대용으로 고로 풍부의 경유, 중유, 분 코크스, 타르, 천연가스, LNG, COG, 미분탄을 열풍과 함께 취입하여 코크스비를 낮추고 재련하는 특수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는 연료 취입, 이제 실기할 때, 실기 시험 칠 때 고로 풍부의 경유, 중유, 분 코크스, 타르, 천연가스, 미분탄을 열풍과 함께 취입하여 코크스비 저할 목적으로 채택하는 특수조업, 이게 연료 취입법이고, 특히 미분탄을 대량 취입해가지고 하는 것은 미분탄 취입법입니다.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압조, 고로에서 가스가 국부적으로 관통류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통류라는 건 뭐냐면 철광석, 코크석 사이인데 뜨거운 바람이 올라가고 압력이 어느 부분이 일정한 그 부분이 뚫려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고로에서 가스가 국부적이라 말은 부분적이다. 그죠? 부분적으로 관통류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송풍량 정대시키고 고로 노 정상부 압력을 높여서 조업하는 방법입니다. 논의 가스 유속 저하, 가스 분포 균일하여 코크스비를 3 내지 4kg의 톤 저하합니다. 그래서 좋은 역할을 하죠. 고압조. 고압조업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층 높이를 높인다. 아까 그랬죠. 그 소결기의 제일 밑에 상부광보다 미산철광석, 석회석, 코크스를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층을 높인다는 걸 더 높게 쌓는다는 거예요. 자, 고압조업 할 때 송풍압 높여 노정 압력, 노정상에는 압력을 상승으로 송풍량 증가 가능하며 출선량 약 2 내지 10% 증가한다. 기존의 상업조업에서는 어쨌든 이 노정상압력 그 위에 가면은 노정압 발전기도 있고 합니다. 노정상압력이 0.1기압 전후인데 천장에서 septum 밸브, septum 요즘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septum 밸브 이 septum 밸브 등을 위하여 고압조업을 할 때는 정상압력이 0.7에서 한 2%까지 간다는 걸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소 부하송풍 악시전 좀 어렵죠, 그죠? 이건 뭐 이제 전로할 때는 산소를 많이 씁니다.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취자를 쓰고 블로잉을 씁니다. 여기는 산소 부하송풍입니다. 보통 공기는 고로 산소 함량이 1% 정도만 증가시켜도 출선량은 4 내지 6% 정도 증가합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산소를 1% 증대시킨다는 우리 공기 중에서는 질소가 약 80% 가까이 있고 산소가 약
70% 정도 있고 산소가 약 20% 정도 가까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산소를 1% 정도 더 증가시켜도 출선량은 4 내지 6%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미분탄 치입법.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코크스만 넣는 게 아니고 석탄가루를 그대로 풍부해서 뜨거운 바람과 불어넣어서 조업하는 특수조업법이 미분탄 치입법이고 PCI입니다. Pulverized Coal Injection입니다. 미분탄 장점. 코크스 비줄이겠죠. 생산비 절감합니다. 코크스보다 약 40% 값이 저렴하여 생산원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열 보상 가능하며 연소 효율의 향상. 보통 외국에서 수입하는 코크스의 가동률 적게 하여 추가적인 원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 코크스용 석탄은 무조건 외국에서 사오니까 이제 미분탄 취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효과가 뛰어나겠죠. 그래서 이걸 특수조업법입니다. PCI 단점은 뭐냐면 이게 가루기 때문에 노에서 뭉쳐 있으면은 통기성을 떨어뜨리며 치환율이 낮아집니다. 미분탄 취입할 때 연소효율 향상 방법. 휘발분이 상승합니다. 석탄열 분배 촉진 CH 연소 빨리 빨라져 연소효율이 높아집니다. 입도 미시할 때 발열 반영.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발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반응 표면적의 증가로 산소와의 접촉이 활발하면 반응 속도 빨라집니다. 송풍 온도가 높아집니다. 바람 불어집니다. 그래서 연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미분탄 취입은 이제 포스코 같은 데서 기술이 발전하니까 코크스를 만들었으면 비싸고 공해물질을 유발하니까 석탄가루를 그대로 갖고 와서 넣어서 이제 작업하는 것이 미분탄 취입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열심히 열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